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에다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교시입니다. 1교시 때 우리 선생님들이 지상권에 대한 일반론을 갖다 공부하셨습니다. 공부한 걸 갖다가 이제 지문으로 확인해 보는 건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470쪽에 보시면 지상권의 효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권은요, 타인 소유 토지를 갖다가 빌려서 쓰는 거죠. 따라서 빌려 쓰는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갖다가 점유하면서 그 목적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갑이라고 한 사람한테 토지를 빌려 쓰는 을 보니까 이 토지를 갖다가 자기가 빌려서 쓰고는 있지만 옆에 또 다른 토지 소유가 있겠죠. 따라서 이때 지상권자도 당연히 토지라고 하는 부동산을 갖다가 사용하는 거니까 상린관계 규정을 적용받죠. 상린관계.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요 토지를 갖다가 이렇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려서 쓰는 지상권자. 요 지상권자는요, 그 용도에 맞게 사용도 할 수가 있고 수익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점유해서 쓰는 사람이죠. 점유한 사람이니까 이때 인접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병이라고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유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토지 이용조절 관계에 있어서는 역시 상린관계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지상권자는 설정 행위로 정해진 목적 범위 안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목적 범위 안에서 미출. 따라서 그 용도에 맞춰서 사용 수익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를 갖다가 지키지 않으면 이때에는 채무 불이행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소유자와 소유자 사이에서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소유자가 아닌 빌려 쓰는 지상권자라든가 전세권자라든가 토지 임차인도 역시 상린관계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지상권의 처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투하자분의 회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이라고 한 사람 타인 소유 토지에다가 을이라고 한 사람이 건물을 갖다가 지었다. 그 다음에 수목을 갖다 이렇게 심었다. 그 다음에 도로 또는 다리와 같은 공작물을 갖다가 만들어 놨다. 그러면 타인 소유 토지 남의 땅에다가요, 을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경제적으로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투자한 투하자본을 갖다가 자유롭게 회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때 갑이라고 하는 지상권 설정자하고 을이라고 하는 지상권자가요, 요걸 갖다가 양도 금지 특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자 빌려 쓴 사람은 지상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양도도 할 수가 있고 임대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임대를 하게 되면 사용료 받는 거죠. 전대를 하게 되면 그 지상권을 갖다 다시 빌려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저당권의 객체로서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지상권자가 지상에 있는 물건을 양도하면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종된 권리 지상권도 따라간다. 그 다음에 3번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그래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부동산이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는 아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면서 이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때 양도금지 특약, 담보금지 특약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두 사람이 약속한 거예요. 두 사람이. 야, 이거 내가 갖고 있는 땅이니까 이거 너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하지 마. 이렇게 양도금지 특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 약속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 금지 특약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양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3번에 보시면 치료 증감 청구권, 그 다음에 치료 체납의 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가로 1번에 보시면 토지 사용료 치료액이 결정이 된 후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가, 감소, 지가 변동으로 인해서 종래의 토지 사용료가 불합리한 것으로 됐을 때에는 당사자는 서로 증가 또는 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증감 청구권도 역시 형성권입니다. 30년 이상, 15년 이상, 5년 이상 빌려주다 보니까 기간 오래전에 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가 상승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 당시의 지료만 가지고는 지금 물가 상승이라든가 물가가 변동이 됐고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이 달라졌으니까 당연히 올려주세요, 깎아주세요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형성권이고 당사자 합의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법원이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반가로 2번 별표 놓으시고 지상권자 즉 토지 빌려 쓰는 사람이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 2년분 이상 가르쳐 놓으세요. 2년분이니까 합산액이 2년분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갑이라고 한 사람이 토지를 갖다 빌려줬고 을이라고 한 요 사람한테 지상권을 또 설정을 하면서 지료액을 갖다가 1년에 500만 원 이렇게 놨습니다. 1년에 500만 원. 토지를 갖다 이렇게 빌렸으면서 1년에 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이라든가 지상물 갖다 이렇게 소유를 갖다 하고 있는데요. 요때 이걸 갖다가 30년 이렇게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10년 동안은 지료를 잘 냈습니다. 근데요, 11년쯤 이렇게 지나서 11년쯤 경과했을 때 요때 300만 원을 갖다가 연체를 했습니다. 200만 원밖에 못 준 거죠. 그 다음에 12년 요때요. 요걸 갖다가 200만 원 이렇게 연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년 이렇게 됐을 때 요걸 갖다가 다시 200만 원 이렇게 연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때 보면 지금 3년 이상 이렇게 연체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3년 이상 연체가 되어 있을 때는 당신 요거 지료 연체가 됐으니까 당신 나가세요.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느냐? 소멸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상권 소멸 청구는요. 이거는 지료가 정해져 있을 때 지료 연체를 때 이유라는 것은요. 2년 연속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2년 연속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요. 지료를 갖다 연체한 금액이 2년분이죠. 합산해가지고 그 연체 금액이 2년분 이상일 때입니다. 2년분 이상. 따라서 이거는 지금 3년 내리 연속해가지고 연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산 금액이 이거는 700만 원이죠. 700만 원이니까 2년분이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걸 소멸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2년분 이상의 지료를 갖다가 지급하지 않았을 때 이걸 갖다가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700만 원 연체가 되는데요. 이 토지를 갖다가 갑이라고 한 사람이 병한테 토지를 매매를 했습니다. 토지를 갖다가 매매를 했는데요. 여기 와가지고 다시 500만 원 이렇게 연체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종전에 700만 원하고 지금 현재 새롭게 500만 원이죠. 그럼 합쳐서 이때는 1200만 원 되죠. 그럼 이때는요. 2년분 이상이 연체가 됐으니까 요걸 갖다가 이유로 해가지고 소멸 청구할 수 있냐? 그건 못합니다. 왜? 동일인에 대해서 2년분 이상이어야 돼요. 따라서 여기 새롭게 토지를 갖다가 소유한 병이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지금 새롭게 500만 원 1년분이 연체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동일인에 대해서 2년분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합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인에 대해서 2년분 이상이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지료 지급 의무, 그 다음에 지료 체납의 효과 요거 설명드렸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71쪽에 보시면 지상권의 소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권 소멸 사유죠. 소멸 사유는요. 공통된 원인으로서 토지 목적물이 멸실이 됐을 때,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로부터 토지를 아예 사버리는 경우죠. 그래서 제한물권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그때 제한물권은 사라지는 게 원칙이죠. 이걸 따르는 물권의 혼동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에 앞선 저당권 실행으로서 경매가 됐을 때, 그 다음에 국가가 토지를 갖다가 수용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요때 지상권자가 그 목적 용도에 맞춰 쓰지 않아가지고 채무불이행 자기 멋대로 쓴 거죠. 그래서 용도에 맞춰서 쓰지 않았을 때는 요거는 지상권 설정자가요 약속 지키지 않고 멋대로 썼으니까 나가주세요라고 하는 소멸 청구죠. 그 다음에 지상권을 갖다가 지상권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약정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이랬을 때는요 지상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가 멸실이 됐거나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지상권자가 샀을 때 혼동, 그 다음에 저당권 경매 실행으로서 후순위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국가가 수용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설정자의 소멸 청구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스스로 포기하고 나가버렸을 때, 약정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외우지 말고 그냥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지상권 소멸의 통지입니다. 이 지상권을 갖다가 소멸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멸됐다는 사실을 갖다가 제3자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어떠한 사람이냐? 지상권을 갖다가 넘겨받은 양수인이라든가 임차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상권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주어야 된다. 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소유할 목적으로 빌려 쓰고 있는데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때 지상권 설정자 빌려 쓰는 사람은요 지상권자에게 내가 살 테니까 놔두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자는요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수거권이 인정이 되죠. 근데요 지상물 현존했을 때 일정한 경우에는 갱신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동 연장,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다 세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자동 연장이란 말하고 법정 갱신하고 묵시적 갱신은 같은 말인데요. 이건 지상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갱신 청구권이 있는데요. 갱신 청구권 연장해 주세요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존속기간이 만료했을 것, 그 다음에 지상물이 현존했을 것, 그 다음에 지료 연체가 없었을 것.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때는 연장해 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연장해 주세요. 갱신 청구는요 형성권이 아니고, 따라서 지상권 설정자는 갱신 거절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갱신 거절당하게 되면 들고 갈 수 있는 물건이니까 네가 사세요라고 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이때 지상권자는요, 지상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회수할 권리가 있죠. 수거권, 그 다음에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 자, 그래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그 건물, 기타 공작물이라든가 수목을 수거해서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야 된다. 원상에 회복 가르쳐 놓으시고, 이때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설정자입니다. 상당한 금액을 제공해서 공작물이라든가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때에는 지상권자 빌려 쓰는 사람은 거절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유익비상환 청구권은 인정이 되지만 필요비상환 청구권은 없다 그랬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는 그 용도에 맞춰서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으니까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유익비는 가액이 현존했을 때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익비는 청구할 수가 있다.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는 뭘 청구하지 못한다?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어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만. 그 다음에 특수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이미 민법 총칙 물권의 객체에서 배운 거죠. 구분지상권은요, 지상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토지의 상층 공간하고 지하 공간을 다 구분지어서 따로따로 빌려 쓰는 거죠. 그 토지 공간만에다가 전선을 통과시켰습니다. 지하 공간에다가 전선을 갖다가 매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 그래서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 가르쳐주고 수목 X 해놓으세요. 자,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지의 지표면을 갖다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토지의 지표면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쓰는 거라 그랬어요. 요 지표를 갖다 이용하는 것은 지상권인데요. 지표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요 상층 공간, 그 다음에 지하 공간, 요걸 갖다가 따로 빌려 쓰는 거죠. 의리라고 한 사람이 요 부분을 빌려 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지상에 대해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가 있고, 지하 공간을 갖다가 지하실로 이용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 이랬을 때는요, 요걸 구분지어서 그 필요한 부분 빌려 쓰는 거죠. 구분지상권도 역시 토지에 대해서만 이용하는 것이고요. 이때 구분지상권자, 구분지상권을 갖다가 취득한 구분지상권자는요, 요 건물, 공작물 요걸 갖다가 소유할 목적으로 빌려 쓸 수 있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은 수목을 갖다가 소유할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죠. 나무라고 하는 건 공중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에다가 매몰시키는 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수목은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반드시 구분지상권 설정 합의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요. 등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 지상의 범위, 지하의 범위를 갖다가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2쪽. 자, 3번에 보십니다. 구분지상권 설정 대상 토지상에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 기존 이용권이 존재하는 경우 이용권자 전원의 승낙을 갖다가 얻을 것. 그래서 요때 구분지상권자가 이렇게 토지를 갖다가 구분지어서 빌려서 쓰고 있는데요. 이미 여기 밑에 요걸 갖다가 빌려 쓰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도로를 갖다가 설치했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 나무를 갖다가 심었다든가 해서 이때 A라든가 B라든가 C라든가 요 토지를 갖다가 빌려 쓰는 다른 이용권자들이 있게 되면 지상에다 통과시켰습니다. 지하에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용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80%다 70%가 아니고요. 전원 동의를 하면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분묘기지권도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 지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요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 타인 소유 토지에다가 산소를 갖다가 설치를 했을 때 그 산소를 갖다가 제사를 드리고 성묘를 하고 벌초를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빌려 쓸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은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서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걸 갖다가 법 규정에 의해서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계약에 의한 것은요,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 체결하는 거죠. 갑과 을이 이렇게 임야를 갖다 가지고 있는데 임야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산소 좀 쓰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승낙을 해가지고 빌려 쓸 수 있겠죠. 이건 계약에 의한 거예요. 근데 이 계약은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장님 땅이 명당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묘자리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 집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계약에 의한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 법 규정에 의한 것이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임야를 가지고 있고 여기다가 자기 이렇게 묘자리를 갖다가 쓴 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도 갖고 있고 자기 집안 소유의 분묘가 있습니다.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토지를 매매를 했습니다. 토지를 매매했다고 해서 요 산소까지 팔려가는 것은 아니겠죠. 종전에 자기 소유 토지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요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이때도 역시 법 규정에 의해서 요걸 갖다가 빌려 쓸 수 있도록 여기 요 사람들이 당연히 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요, 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묘를 갖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는 사용료내나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걸 시효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간의 효력에 의해서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이때 시효 취득,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은요,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20년 이상 요 분묘를 갖다가 소유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분묘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이때 평온하고 공연하게 이렇게 요 분묘를 갖다가 점유하고 있으면, 그때는요 요 분묘를 갖다가 벌초를 하고 제사를 갖다가 드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들락날락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갑이라고 한 사람이 요 땅에다가 여기다가 을이라고 한 사람이 임자 없는 땅이네 해가지고 이렇게 산소를 갖다가 만든 거죠. 그럼 이때 갑이라고 한 사람은 누가 내 땅에다 이렇게 놨어? 멋대로 퍼낼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요때 요 을이라고 한 사람이 요 요건을 갖추고 요 토지를 갖다가 빌려 썼다고 한다면, 요 분묘가 기초하고 있는 땅을 갖다가 들락날락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들락날락할 수 있는 거. 이건 법 규정에 의한 거니까 당연히 분묘기지권은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법이 정한 기간으로서 30년 이상, 그 다음에 15년 이상, 5년 이상 이 기간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적용하지 않느냐? 요 분묘가 있을 때에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산소가 사라지게 되면 이때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겠죠. 따라 산소가 있을 때까지만, 그리고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요, 요거는 법 규정에 의한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봉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부분, 요걸 갖다가 우리는 봉분이라고 부르는데요. 봉분은 그 안에 시신이 매장이 되어 있다는 걸 갖다가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가 필요하지 않는 거죠. 또 이걸 갖다가 요 분묘가 하나로 되어 있어서 단분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합장을 해서 쌍분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갖다가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산소가 있는 그 토지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 분묘 기초가 된 땅을 갖다가 빌려 쓸 수 있는 권리니까 지상권 유사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1번 타인의 토지에 산소 분묘를 설치한 자 가로쳐 놓으시고,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분묘를 소유 밑줄, 분묘의 기초가 되는 땅이죠. 기지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되는 땅입니다. 기지 부분의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즉 빌려 쓸 수 있는 거죠. 지상권 유사의 관습법상의 용익물권이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 자주 나오는데 틀리는 겁니다. 이건 지료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서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당연히 지료 지급 요걸 갖다 약정을 하게 되면 지료 지급 의무가 있겠지만, 분묘 기지권을 갖다가 시효를 통해서 취득하게 되면,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취득하게 되면 그때는 요거는 지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을 보게 되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설치한 경우 계약이죠. 그 다음에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 별도의 특약 요구시 없이 토지만을 처분한 경우, 그 다음에 디귿번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해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취득한 경우. 자, 그래서 거기 1번, 2번, 3번, 4번 박산에 들어있는 거 나와 있죠.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자는 종손이고 반계자손이 아니다. 그러나 반계자손이 종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묘를 갖다가 드릴 때 또는 차례를 갖다가 드릴 때 그건 구별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그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자손은 종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묘기지를 사용할 수가 있다. 등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봉분이 없이 공시가 되지 않으면 요거는 시효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암장하거나 평장을 갖다 했을 때는 취득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분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새롭게 합장이라든가 쌍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소유와 봉사를 계속하는 동안만 존속. 그래서 그 분묘를 갖다가 소유하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는 동안만 존속하기 때문에 이 분묘를 갖다가 이장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즉시 소멸이죠. 따라서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은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을 갖다가 시효로 취득을 했을 때는 30년 이상 빌려줘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산소가 있는 동안만큼만. 자, 그래서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했을 때에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사용료를 지급하겠지만 약정이 없으면 당연히 무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때는 유상이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을 때는 무상이다. 이 정도 관련 질문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4장. 자, 지역권입니다. 자, 이 지역권인데요. 지역권은요, 출제 빈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권도요, 출제위원이 이거 분명히 공부 안 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갖다가 먹고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왜? 어차피 문제는 숨바꼭질이기 때문에 공부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역권도 개념하고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지역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건요, 토지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거죠. 토지. 지자니까 토지에 대해서만 쓰는 말이고 건물은 지역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토지를 위해서 토지를 제공받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토지를 제공받는 게 아니고 토지를 위해서 토지를 제공받는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이때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가 맹지입니다. 맹지고 그 다음에 쓸모없는 땅으로서 이거는 통행로도 없고 물도 나오지 않고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그 다음에 병이라고 하는 요 세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요 쓸모없는 땅 맹지로서 황무지를 냈다가 이렇게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방치하고 있는데요. 이 토지를 냈다가 가서 세 사람이 딱 가서 보니까 이 토지를 냈다가 조금 활용 좀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마음을 먹게 됐는데 이때 인접 토지를 냈다가 보니까 인접 토지는 A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토지도 요것도 맹지에 가깝고 맹지 그 다음에 황무지고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접 토지를 갖다가 또다시 건너가서 보니까 여기 C라고 한 사람 B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B라고 한 사람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토지에는 저수지까지 이렇게 있고 물이 있고 통행로도 개설이 돼가지고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수지 요것이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물을 끌어다 쓰는 거죠. 사장님 죄송한데요. 저희 땅을 갖다 이렇게 목축을 하거나 공장을 갖다 돌리거나 생활을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 와서 물을 갖다가 있나 보니까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장님 땅에 있는 물 좀 끌어다 쓰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고 네 그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갖다 체결을 하게 되면 이때는 용수 관로를 갖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토지가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이 토지의 기능을 갖다가 제공받는 거죠. 토지를 위해서 토지의 기능을 갖다가 제공받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제공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물건을 위해서 물건을 빌려 쓰는 거야. 물건을 위해서. 그래서 토지라고 하는 물건을 갖다가 기능을 갖다가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때 타인 소유 토지의 기능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을 위해서 제공되는 것은 지역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인여권이라는 말을 쓰고 인여권은 물건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냐? 사장님 저희들이 낚시가 취미인데 우리 땅에는 저수지가 없으니까 사장님 땅 저수지에 가서 낚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저수지에 가서 낚시를 했다는 것은요. 사람을 위해서 기능을 제공받는 거니까 이거는 지역권이 아니고 인여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땅에는요. 돌투성이고 진흙 좋은 용도의 땅 좋은 용도의 흙이 없는데 이걸 갖다가 이용해서 제가 도자기 좀 만들고 싶은데 사장님 땅에 도자기를 갖다 만들 수 있는 양질의 점토가 있으니까 그 점토 좀 갖다가 쓰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역시 사람을 위해서 제공되는 거니까 이것도 인여권이죠. 그래서 지역권하고 인여권을 구별을 하셔야 돼요. 토지의 기능이 없어서 그 토지의 기능을 제공받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지역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서 물이 없으니까 물을 끌어다 쓰겠다. 이게 뭐예요? 용수지역권. 그 다음에요. 이때 통행로를 갖다가 개설을 해가지고 우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적어도 요 길 좀 내겠습니다. 이게 통행지역권이죠. 그러면 이렇게 지역권을 갖다가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지역권은요. 중첩적으로 설정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첩적으로. 중첩적이란 얘기는요. 다른 사람도 중복해서란 말이죠. 이 A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토지에 물이 나오질 않으니까 또다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물 좀 끌어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A라고 하는 사람도 설정 계약을 통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먼저 물 끌어다 쓰는 거니까 다른 사람 못 쓰게 하겠다. 이런 배타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첩적으로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요거는 물권이지만 배타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때 지역권을 갖다가 설정한 요 지역권자가 요 있죠? 지역권자.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지역권 설정자. 요때 지역권 설정자. 요 사람은 지역권자의 토지가 아닌 타인 소유 토지죠. 타인 토지가 되는 것이고 요걸 갖다가 우리는 승역지라는 말을 씁니다. 승역지. 역할을 제공해서 이어주는 땅이죠. 요 승역지는요. 반드시 한 필 전체가 될 필요가 없고 한 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 지역권자 토지는요. 요거는 역할을 필요로 하는 땅이죠. 역할을 필요로 하는 땅이니까 이걸 따 우리는 요역지라는 말을 씁니다. 요역지. 이때 요역지는요. 이 토지 전체를 갖다가 위해 가지고 물을 끌어다 쓰고 통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요역지는요. 자기 소유 토지로서 이거는 반드시 한 필 토지 전체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역권 설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물을 끌어다 위해서 여기다 지역권 설정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의 토지를 갖다가 이용할 목적으로 이때 지역권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역권자가 이렇게 지역권을 갖다가 설정을 하게 되면 내가 여기 물 끌어다 쓸 권리가 있으니까 내 거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때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역권 등기는요. 승역지에다가 지역권 등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권 등기. 그래서 승역지에다가 내가 물 끌어다 쓰는 거니까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 지역권자는요. 한필 토지 전체를 갖다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역권 설정하는데요. 이때 이 토지를 갖다가 매매를 했다. 그래서 가불병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물 갖다가 매매를 해서 C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지를 갖다가 매수했다 그러면 이때는 토지 소유권이라고 하는 요 주된 권리가 이전이 됐으니까 종된 권리인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등기를 이전하지 않아도 당연히 따라가는 겁니다. 종된 권리니까. 따라서 지역권은 물권이지만 부종성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부종성. 따라서 요역지 소유자가 매매 계약을 통해 가지고 토지 소유권을 다 취득을 하게 되면 요 지역권은요 별도의 등기를 했다 이전하지 않아도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요역지 소유자가 매매를 통해서 요역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지역권은 등기를 이전해야지 그 효력을 갖다가 주장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예요. 지역권은 어떻게 돼요? 종된 권리입니다. 종된 권리니까 요역지 요 소유권이 이전이 돼버리면 등기 이전할 필요 없이 바로 따라가는 것이다. 자, 따라서 이때 요역지 소유자가 그 지역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건 허용이 되겠느냐? 허용되지 않겠죠. 왜? 이 토지를 위해서 기능을 갖다 제공받는 건데 요것만 분리해서 양도를 해버리게 되면 그때는 이 토지는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제4장 지역권입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물을 끌어다 쓰거나 통로를 갖다가 개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타인의 토지는 역할을 이어주는 땅이니까 승역지라는 말을 쓰고 이때 승역지 소유자인 요 승역지 소유자 B라고 하는 사람은요. 물 끌어다 쓴다고 해가지고 자기 소유 토지에서 자기가 완전히 쫓겨나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일부만 제공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필 토지 일부. 그래서 자기 토지를 갖다가 요역지라고 말하는 것이고 요역지는 반드시 한필 토지 전체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 물권이다. 자, 다른 제도와의 구별입니다. 상린관계는 법 규정에 의한 거죠. 그러나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지역권이라고 하는 건 소유권과는 상관이 없이 용익 물권으로서 독립한 거죠. 상린관계는 법 규정에 의해서 발생이 되지만 지역권은 보통 계약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예외적으로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요.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빌려 쓰게 되면 계속되고 표현된 것 안에서 지역권은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상린관계는 법 규정에 의한 거니까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권의 취득은요. 계약에 의해서 취득하게 되면 당연히 계약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린관계는 인접성이 필요합니다. 왜? 인접한 토지를 갖다가 이용주조라는 거죠. 내 토지 경계가 있고 그 다음 상대방 토지 경계가 있으니까 그 경계선을 부분으로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옆 토지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상린관계 규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역권은 지금 보신 것처럼 요때 한 다리 건너서 또 여러 토지를 다 건너서 설정할 수 있으니까 지역권은요 반드시 인접해서 설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4번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지역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승역지는 반드시 요역지하고 인접해야 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상린관계는 인접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용주저라는 것이고 이때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토지를 갖다가 건너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린관계는 법 규정에 의한 거니까 소멸시효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가 존속하는 동안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상린관계이기 때문에 상린관계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권은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은요. 빌려 쓸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는 거 같이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겠죠. 임차권은 채권이죠. 그러나 지역권은 물권입니다.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용료, 임대료, 차임을 갖다가 지급을 했으니까 임차인이 그 물건을 사용수익 점유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요 지역권자는요. 타인 소유 토지를 갖다가 점유하는 게 아니죠. 이 토지를 갖다 점유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소유 토지를 갖다 점유하는 사람이지 이 토지를 점유하는 게 아니고 물을 끌어다 쓸 따름이고 통로를 갖다 개설할 따름이기 때문에 지역권자는 점유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점유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때는요 물권적 청구권 세 가지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예방 청구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지역권자는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때 X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토지에 요걸 갖다가 무단으로 점유했다 그러면 내 땅에서 나가라고 하는 사람은 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사람이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요때 요 가불병이라고 하는 지역권자는요, 물 끌어다 쓴 걸 딱 방해했을 때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고,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청구하는 것이지, 그 토지를 갖다가 우리한테 반환해 주세요. 토지 반환은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 토지는 요 승역지 소유자가 하는 거죠. 따라서 요때 지역권자는요,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가운데서 반환 청구권이 없고 방해 제거하고 예방 청구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상권하고 전세권과의 구별인데요. 이 지상권과 전세권은요,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든가 전세권 설정 계약 시 그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사용 목적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 토지에서 물을 끌어다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그 토지를 갖다가 대상으로 통로도 개설할 수 있으니까 이때 그 사용 목적은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요, 473쪽 오른쪽 밑에 보시면 법률행위 한 취득이 있죠. 지상권 취득은 어떻게 돼요? 아유, 사장님 내 땅에 물이 없으니까 내 땅을 위해서 물 좀 끌어다 쓸게요. 여기 물 좀 공급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지역권이잖아요. 따라서 요때 알았어요. 그럼 물 통로, 그러니까 또는 용수지역권 관로를 갖다 설치해서 물 좀 끌어다 쓰세요. 이렇게 승낙이 있겠죠. 그래서 법률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이때의 법률행위는 계약이죠. 지역권 설정 계약입니다. 설정 계약, 이건 뭐야?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186조에 의해서 요걸 갖다가 등기를 내야지만 다른 사람한테 공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언으로 쌀 수가 있어요. 유언. 아들아, 네 땅이 역할을 갖다가 못하니까 내 땅을 갖다 이렇게 빌려서 써도 좋겠다. 또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언역도 역시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니까 유언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역지를 또 양도하는 거 나와있어요. 요역지 양도 아주 중요한 거죠. 가불령 세 사람이 요걸 갖다가 양도를 해버리게 못해도요. 그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종성 뭐야? 주된 권리가 옮겨가면 종된 권리가 따라가는 거죠. 요 부종성. 자,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유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역지를 갖다가 매매를 했을 때는 그때는 승역지 지역권이 그대로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74쪽에 보시면은요, 법 규정에 의한 게 있습니다. 법 규정은 뭐예요? 요거는 점유 취득 시효와 같은 거, 그 다음에 상속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취득 시효인데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용익물권으로서 시효 취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요, 요거는 소멸시효도 20년에 걸린다고 하는 거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지역권이라고 하면요, 계속되고 표현된 거죠. 계속되고 표현된 것은요, 이따 없이 쓰는 게 아니고 계속 쓰는 것이고, 표현된 것은요, 땅속에 매설이 된 게 아니고 눈에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의 하나여 가르쳐 놓으시고, 이때는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 이때 시효 취득은요, 점유 취득 시효니까 어떻게 돼요? 이러한 것들은요,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 그러나 상속은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때는 피상속인이 돼버렸고 상속인들이 상속받죠. 상속은 법 규정에 의한 거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류 및 존속기간입니다.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단기의 제한이 있으니까 30년, 15년, 5년 이상이잖아요. 근데 지역권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류라든가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이거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걸 갖다가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거기 지역권의 성질 나와 있죠. 지역권은요, 물권이지만 비배타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배타성이 요거는 거의 없이 희박하다 그랬어요. 왜 희박하냐? 이때 요역지 소유자가 물 끌어다 쓴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물 못 끌어다 씁니다. 이렇게 배타성 주장하지 못하죠. 따라서 한나의 승역지에 여러 개의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부종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역지가 존재해야지만 지역권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요역지 소유권을 갖다가 통해서 같이 따라다닌 거기 때문에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토지를 위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이 토지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그래서 다른 쪽에서 물을 갖다가 개발을 했다 그러면 그때 사라지는 것이지, 이게요, 요역지하고 분리해서 이게 독립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거기 부종성 해가지고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지역권의 불가분성인데요. 자, 1항을 보세요. 293조 1항. 토지 공유자 가운데 한 사람은 지분에 관해서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때 토지 공유자가 자기가 3분의 1의 공유 지분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3분의 1. 이렇게 공유 지분을 갖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가 부담하고 있는 그 지역권을 갖다가 소멸하는 행위, 다른 사람한테 못 쓰게 하는 거, 이런 행위 못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이항에 보시게 되면 토지의 분할이라든가 토지의 일부 양도의 경우 가르쳐 놓으시고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해서 또는 그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일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토지를 갖다 이렇게 분할하는 거죠. 토지를 갖다 분할을 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역시 그 지분 비율로 똑같이 지역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과 불가분성 이거 잘 나오죠. 공유자 가운데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 가르쳐 놓으시고 공유자 가운데 한 사람이 물 끌어다 쓸 권리를 갖다가 취득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토지 전체에 대해서 물 같이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권의 취득은 한 사람이 취득하면 전부 다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불병 세 사람이 똑같이 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취득하면 전부 다 취득입니다. 그럼 소멸은 어떻게 되냐? 전원이 소멸해야 돼요. 그래서 전원이 지역권을 갖다가 소멸당하면 그때는 지역권이 소멸하지만 이때 한 사람이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빌렸을 수 있는 권리 여전히 존재하게 되면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의 취득은 한 사람이 취득하면 전부 취득이고 소멸하기 위해서는 전부 소멸당해야 된다. 전부 소멸.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입니다. 요역지가 두 사람 이상 공유일 때에는 그 한 사람이 소멸시효 중단을 또 저지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이거 우리가 소멸시효에서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이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하고 승계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연대채무자에게 한 경우 그 다음에 요역지 소유자가 공유자로서 두 사람 이상일 때 한 사람의 소멸시효 중단행위는 다른 요역지 공유자한테도 역시 중단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20년 동안 이걸 갖다가 끌어다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한 거죠. 해가지고 자기 땅에다가 다른 사람이 해가지고 들락날락하면서 용수말로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토지에 제한이 많이 있으니까 토지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가 못 쓰게 막아버렸는데 병이라고 하는 요 공유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걸 해서 보니까 19년 10개월이 된 거예요. 19년 10개월이 됐으니까 빨리 소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빌렸을 걸 했다 이렇게 확보를 해버리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다른 공유자한테도 역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자, 한 사람이 취득하면 전부 취득한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멸하지 않는 이상 지역권은 여전히 존속한 것이다. 한 사람이 소멸시효 중단을 때 저지르게 되면 다른 공유자한테도 역시 효력이 있다. 지역권일 때만이죠. 그 다음에 475쪽에 보시면 지역권의 소멸시효. 자, 그래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서 이따금씩 쓰는 건 소멸시효 중단이 될 수가 없겠죠. 또 이걸 다가 땅속에다가 매설을 해놓고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게 썼을 때는 역시 소멸시효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서 20년의 소멸시효.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20년이라고 했습니다. 지역권 특유한 소멸 사유입니다. 자, 위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위기는요, 승역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갖다가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땅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 팔릴 땅도 아니고 경제적 가치도 떨어졌으니까 차라리 이 부분 떼서 너희들 줄 테니까 필지 쪼개가지고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 승역지 소유자가 스스로 요 부분 지역권이 설정된 요 토지의 소유권을 갖다가 포기해가지고 지역권자에게 넘겨주는 걸 갖다가 우리는 위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포기해서 이전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은요 의사표시죠. 내가 이 부분의 땅을 갖다가 포기할 테니까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이때 승역지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등기를 해야지만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지역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요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상권하고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용수익 점유가 되기 때문에 세 가지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 그 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 예방 청구 다 할 수가 있는데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는 하지 못하고 방해 제거 및 그 다음에 방해 제거, 그 다음에 예방 청구 두 가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특수지역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여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인여권은 뭐예요? 그 토지를 갖다가 사람을 위해서 제공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에 저수지가 없으니까 요걸 갖다가 낚시하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땅에 좋은 흙이 없으니까 그 땅을 갖다가 흙을 갖다가 채취해가지고 내가 이걸 갖다가 도자기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여권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여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도성이라든가 상속성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저 땅에 들어가서 낚시할 수 있으니까 이거 너 가져가. 그 다음에 이걸 상속시켜줘. 이런 말은 못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특수지역권에 포함이 된다. 자, 그래서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지료라든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다. 그 다음에 이때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인접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이건 배타성이 없다. 그 다음에 요역지 소유권과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요 지역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거 허용되지가 않는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중단행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76쪽에 보면 용익물권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래서 전세권을 공부하는 거죠. 전 다음에 전세권 공부하는 거예요. 전세권.
자, 전세권입니다.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특별히 존재하는 제도고 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에는요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외국에는 임대차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사용료를 갖다 지불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는요 전세금이라고 하는 거 커다란 돈을 딱 은행에다가 넣어놓게 되면 예전에 이자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월세보다 유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은행에다가 넣어놔도 이자가 거의 안 나오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다 임대차 월세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전세권은 우리나라에만 특별히 존재하는 제도였다. 외국에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익물권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고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성질. 그래서 용익물권이니까 이거는 사용 그 다음에 수익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직접 그걸 갖다가 점유해서 자기가 원하는 용도에 맞춰서 직접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담보 기능이 있습니다. 담보 기능은 뭐냐? 전세금을 갖다가 반환받지 못했을 때 그 전세금을 갖다가 반환받지 못한 전세권자는요 요걸 딱 경매를 통해 가지고 자기 돈을 갖다가 먼저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그 경락대금에서 전세금을 내가 맡겨놓은 전세금을 갖다가 우선 변제받겠습니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다. 두 가지 성질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타인이 가지고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갖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냐? 물권법에서 말하는 전세권이 있고 흔히 우리가 생활에서 말하는 전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생활에서 말하는 전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건 우리는 채권적 전세라는 말을 써요. 물권법에서 말하는 전세권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전세권 설정에 대한 물권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물권적 합의. 합의는 계약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되겠죠. 전세권 설정 계약. 토지 또는 건물을 갖다가 빌려 쓰겠습니다. 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계약이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요. 전세금을 갖다가 지급을 해야 된다. 전세금 지급. 전세금 지급이 요건이기 때문에 전세금이 없으면 전세권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등기를 갖춰야 돼요. 등기. 자, 그래서 갑과 알 두 사람이 계약서를 갖다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몇 년간 빌려 쓰겠다라고 하는 요 등기가 있어야 돼요. 요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요건 바로 물권이 되는 거죠. 물권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걸 갖다가 내가 맡겨놓은 돈을 갖다가 되찾지 못하게 되면 요때는 내가 경매를 통해서 전세금 내 거 빼가겠습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전세금 지급을 갖다가 하는데 이때 전세금은요 보증금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보증금. 그래서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빌려 쓴 전세권자가 채무불이행이 있다. 그 다음에 손해를 갖다 발생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 그 빌려준 사람은요. 요걸 갖다가 내가 일단 갖고 있다가 당신이 잘못한 거 빼고 줄게라고 하는 보증금을 갖다가 맡아놓은 게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 전세금 지급은 일종의 보증금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때 이 전세금을 갖다가 지급하는 것은요.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현실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기존에 받을 수 있는 돈을 갖다가 전세금으로 전환하는 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금 계약은 전혀 다르죠. 계약금 계약은요. 현장에서 주고받아야지만 계약금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전세금은 반드시 현장에서 수주할 필요는 없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요. 등기가 없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를 갖다 갖고 있고 이렇게 건물 갖고 있는데요. 이 건물만 빌려주는 거죠. 의리라고 하는 요 사람한테 내가 요 건물을 갖다가 빌려줄게. 또는 건물이 없이 토지만 빌려 쓰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이때 요 의리라고 하는 사람한테 계약서를 갖다가 쓰고 전세금을 갖다가 3억을 갖다가 지급받고 그 다음에요. 이때 등기를 갖다 해가지고 요거 5년 동안 빌려 쓸게요 라고 하는 거죠. 전세권은요. 지상권과 달리 최장기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최장기의 제한, 최장기의 제한. 최장기의 제한으로서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 이때 10년 초과 금지입니다. 토지를 갖다가 빌려 쓰든 건물을 갖다가 빌려 쓰든 전세권은요 10년 초과 금지. 그러나 이때 이걸 갖다가 연장을 갖다가 해가지고 다시 10년으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최장기의 제한으로서 10년 초과 금지입니다. 10년을 초과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10년으로 단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장기의 제한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 최단기의 제한이 있느냐? 최단기의 제한은요, 토지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6개월 이렇게 빌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건물은요, 건물 전세권에 있어서는요, 요거는 1년 미만일 때에는 1년 미만으로서 당사자가 약정을 하게 되면 요건 1년 보장입니다. 1년 보장. 그래서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토지 또는 건물을 갖다가 빌려주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계약서가 있고 전세금을 갖다가 지급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채권적 전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를 갖다 빌려줄 수도 있고 건물을 빌려줄 수도 있는데 아무나 빌려주면 상관이 없어요. 이때 빌려주게 되면 전세권에 관해서는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10년 초과 금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몇 년 이상 빌려줘야 된다는 최단기의 제한은 토지에 대해서는 최단기의 제한이 없고 건물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일 때는 1년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1년. 해가지고 이렇게 빌려주게 되면 등기를 하겠죠. 등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빌려 쓰겠다. 그러면 이때 전속기한이 끝났습니다. 끝나게 되면은요, 요때 맡겨놓은 3억 원 있죠. 요 3억 원. 요 3억 원에 대해서 되돌려주세요. 전세금을 갖다가 되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하는데요. 이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돈을 딱 받아서 빼줄게라고 하는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요,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나 그러면 이거 경매에서 내 돈 빼가겠습니다. 경매에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경매를 통해서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때 소유자는요, 물건을 갖다가 경매당해서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조금 불안한 위험한 제도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랬을 때는요, 차라리 등기를 안 해주고, 등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공시가 안 됐으니까 얘가 경매를 못 하겠죠. 그래서 등기를 안 해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세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전세. 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법에서 말하는 전세권이 되는 거고, 등기를 딱 안 해주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채권적 전세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자, 해서 이렇게 전세권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봤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 이러한 것들은 용익물권의 성질도 갖고 있고 담보물권의 성질도 갖고 있다. 따라 용도에 맞춰서 사용수익해서 점유할 수 있으니까 이때 전세권자 빌려 쓰는 사람은요,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예방 청구, 물권적 청구권 세 가지 다 주장할 수가 있고, 용도에 맞춰서 사용수익, 유지 수선 의무가 있으니까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유익비는 가액이 현존했을 때 전세권 설정자의 선택에 따라서 유익비를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요, 담보물권으로서 성질이 있으니까 경매를 통해서 우선 면제받을 수가 있다. 이때 전세권은요, 반드시 요건이 있는데, 전세권, 물권법에서 말하는 전세권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전세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갖출 것. 이때 전세권 설정자는요, 전세권자에 대해서 그 전세금을 갖다가 반환해주지 못하면 이때 경매당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해줘가지고 채권적 전세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많이 쓰더라.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 봅니다. 제5장 전세권의 의의입니다. 자,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 가로쳐 놓으시고, 타인의 부동산 가로쳐 놓으시고,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밑줄로 놓으시고요, 토지 또는 건물이죠.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토지에만 쓰는 말이고, 전세권은 그 객체가요, 토지가 될 수도 있고 건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점유 동그라미 놓으세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서 용도 동그라미, 따라서 목적을 갖다가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쓰게 되면 채무 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 수익한 후 전세권 소멸시 가르쳐 놓으시고,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관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용익물권이다. 그래서 전세권의 특성, 자, 요 2번 요거 별표 놓으세요.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관리, 타인의 부동산, 따라서 토지 건물 밑줄 넣으시고요. 한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고 한동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3번 농경지는 요거는 절대로 소작을 갖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농경지는 전세권 설정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농경지는 전세권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용익물권 성질도 갖고 있고 담보물권 설정도 갖고 있습니다. 담보물권. 그래서 점유, 사용, 수익,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요, 담보물권이니까 경매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요, 우선 면제받을 수가 있다. 이때 파산이 있게 되면 특별히 면제받을 수 있으니까 별채권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 별표 놓으시고, 전세금은 반드시 전세권 설정에 있어서 요건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갖다 지급하지 않는 전세권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 전세금은 계약금과 달리 현장에서 주고받을 필요는 없다. 기존에 있는 채권을 갖다가 전세금으로 전환할 수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요, 이때 전세금은 물건의 사용대가다. 사용대가. 그 다음에 보증금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는요, 그 금액을 갖다가 공제하고 남는 걸 되돌려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과의 차이. 임대차 보증금은요, 그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도 연체 채무라든가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지만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권 존속기간, 그래서 계약기간 중에는 이걸 충당할 수가 없고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충당할 수가 있다. 이거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월세를 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월세 보증금을 갖다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때 월세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을 갖다 지급하게 되면 월세가 요게 연체가 됐다면 그 맡겨놓은 월세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까지나 이 월세의 개념이 아니고 마지막을 갖다 보니까 마지막에 정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은 계약기간 존속 중에서도 이때 충당할 수가 있겠지만 전세금은 전세권 존속 기간 중에는 충당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취득 나와 있죠. 이 전세권의 취득은요,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니까 등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77쪽에 보시면 법 규정에 의한 것은 전세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효 취득 20일 내에서 점유 취득 시효가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 최장기간의 제한, 최단기의 제한, 요거는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